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절대로 전세 살지 마라. 곧 터진다. 현금 대기하라. 지금 전세를 계약하면 하늘이 준 최고의 타이밍을 놓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를 살고 있는 분들도 두 눈을 부릅뜨고 타이밍을 잡아야 합니다. 이제 하락은 끝났고 대세 상승이 시작되었다는 말이나 2차 하락이 시작되었다는 말을 맹신해서는 안 되며 중립적인 시각에서 흐름을 지켜보아야 합니다. 또한 곧 터질 일이 남았으니 현금 대기하십시오.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제가 직접 매수 타이밍과 입지를 추천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절대로 전세 사지 말라. 곧 터진다. 현금 대기해라. 자, 지금 갈팡질팡한 상황입니다. 지금 집값이 올라가는 듯한 느낌이 들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래요. 이게 신경을 쓰는 사람들은 알아요. 그런데 그냥 전문가들이 빠진다고 하니까 좀 무작정 기다려야지 하는 분들은 조금 뛰었을 때는 몰라요. 많이 날아간 다음에 알게 돼요. 그래서 지금은 오른다 내린다를 떠나서 관망이 맞습니다. 자, 여기 보실래요? 지금 전세를 계약한다 그러면 2년 동안 돈을 활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제 생각은 2년 동안 안 빠져요. 집값 절대로. 타이밍 놓쳐버립니다. 매입을 관망하기 위해서는 전세 살면 안 돼요. 지금은. 원희룡 장관이 불붙인 전세 폐지론. 아무튼 전세 폐지론이 나오기는 했지만 폐지 안 됩니다. 그거 뭐 폐지 기대하지 마세요. 오늘의 핵심 이거예요. 전세 살면 위험하다. 그러면 전세하고 전세를 안 살면 어떻게 하느냐. 대출을 받아서 전세 사는 게 있어요. 전세 대출 받아서. 또는 전월세로 사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야 현금 부여를 하니까. 먼저 전세 문제점이 뭐냐면 전세금이 묶여가지고요. 진짜 집값 뛸 때 집을 못 잡다 보니까 벼락거지가 돼버려요. 그리고 2년 있다가 살려고 하면 아까워. 예를 들어서 6억짜리가 9억으로 뛰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잡겠어요? 보통 사람들은 못 잡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6억짜리가 24억까지 갔어요. 서울. 미친 듯이 뛰었죠. 아, 누가 6억에서 9억 갔을 때 안 잡았는데 24억 갔을 거라고 누가 생각했습니까? 그게 올림픽 선수촌, 장미 아파트 그게 예예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필요할 때 집값 2년 이상 하락한다는 조건. 여러분들이 전세를 무조건 살아야 한다는 조건은요. 집값이 무조건 2년 떨어진다는 조건 하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조건을 인정하기가 어렵잖아요. 2년 떨어진다는 보장을 어떻게 해요? 물론 서울은 2년간 안 빠집니다. 경기도나 인천은 과거에 10년 동안 안 간 사례가 있어서 지역별로 차등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집값이 뛸 때 전세 잔금, 그러면 나는 전세 살고 있는데 이제 전세 계약인데 어떻게 합니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집값이 막 뛰어요. 전세 잔금에 맞춰 가지고 뭐 1년이 남았든 6개월이 남았든 1년 6개월이 남았든 잔금을 맞출 수만 있다면 미리 집을 찜해 놓고 오랫동안 끌고 가는 방법도 있어요. 이건 불법 아닙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제 말 이해가셨죠? 이거 확실히 뛴다라고 했을 때 이 방법밖에 없어요. 돈이 묶여서. 아니면 사정사정 해갖고 빠져나오던가. 자, 그 다음에 전세 살면 위험하다. 두 번째, 대출 볼까요? 전세 대출을 받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뭐 대비책이 뭐냐? 전세는 들어가야지. 당장 집 살 거 아니라면. 그러면 전세 대출을 받으세요. 3, 4%대 금리밖에 안 되고 이거 80%까지도 대출이 보통 돼요. 그래서 나머지 돈은 현금 보유하시라고요. 내 돈은. 자, 그리고 전월세를 사는 방법이 있어요. 뭐 대출이 잘 안 나오면 아깝지만 돈이 아까워도 월세 살아야 돼요. 전세는 조금 살고. 왜? 아, 집값이야 지금 2배 뛰네 4배 뛰네 그러는데 월세 아끼려다가 돈 묶여버리면 망하는 거잖아요. 월세 중심에 전세 일부만 집어넣어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현금 부여가 되죠. 그 다음에 집값이 뛸 때 뛰는데 나는 살고 있어. 그런데 만약 전월세 같은 경우는 빠져나올 수도 있거든요. 계약이 2년일지라도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실거주 할 사람들은 현금이 있으니까 나 빠져나올 수 있는지 주인한테 허락을 받고 빠져나오고 안 된다고 하면 그냥 갭 투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현금 보유, 관망. 지금 부동산 변곡점 징후 지켜봐야겠죠. 지금은 뛸 수도 있고 2차 폭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제 솔직한 생각은 지금 상황에서 본다면 2차 폭락보다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2차 폭락이라는 개념은 3월 달에는 충분히 가능했어요. 왜냐면 해외 여건이 안 좋으니까.
뭐 주식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금리라든가.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나치게 이자 폭락을 맹신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전망. 지금 부동산 변곡점 지금 지켜본다. 매입. 집값이 점진적으로 지금 올라왔죠. 상승 추세였는데, 자, 지금 매입한다. 이제 그런 뜻도 있죠. 세 번째, 뭔 말이냐? 기다려라. 2차 폭락이 오고 장기 하락이 올 것이다. 겨울부터 판단해라.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돼요. 지금 그냥 관망하다가 잡을 거냐, 아니면 당장 매입할 거냐, 아니면 겨울부터 몇 년 동안 지켜볼 거냐. 이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자, 이제 전세 위험한 이유 세 가지. 전세 위험한 이유 세 가지. 금방 말했잖아요. 매수를 놓치고 깡통 전세 우려. 뭐 이거야 뭐 평생 가난해질 수 있어요. 전세도 습관입니다. 절대 전세를 평생 살지 마세요. 자, 먼저 매수 놓침. 전세 만기 전까지 자본금이 묶인다. 집값 바닥치고 반등, 매수 기회를 놓쳐버려요. 월세를 살면 남은 돈으로 매입이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전세보다는 전월세 또는 전세대출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깡통전세, 집값 급락.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은 경우는 완전 깡통전세가 됩니다. 특히 아파트보다는 비아파트, 빌라나 오피스텔 또는 지방의 아파트 또는 소형 아파트들이 이런 짝이 많아요. 안전한 상황. 전세가율이 60% 이하면 안전합니다. 또는 보증보험을 들어놔도 되고. 깡통 위험이 큰 거. 즉 매매가가 정확하지도 않고 전세가가 높을 경우는 이건 100% 당합니다. 당해요. 빌라 왕한테만 당하는 게 아니에요. 자, 빌라, 다가구. 얘들은 당할 가능성이 높아. 조심하세요. 나홀로 아파트도 위험합니다. 지방도 위험합니다. 평생 가난. 전세 습관. 여러분들이 전세 습관적으로 가면 안 돼요. 전세 살면 계속 전세만 삽니다. 1억만 있어도 5천만 원만 있어도 방법을 강구해야 돼요. 임대, 장기 전세를 평생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돈이 도저히 없는 어르신들이 이해 갑니다. 그런데 아직 솔직히 60대는 뭐 어르신이 아니잖아요. 70대 초반도 어르신이 아니잖아요. 장기 전세로 그냥 붙박이로 돈도 좀 있으면서 싸고 편안하니까 눌러 산다. 돈 가치가 떨어진다는 걸 알아야죠. 1억이 10년 지나면 한 6천만 원으로 떨어져요. 그런데 집값이 뛰기 때문에 이것저것 따지면 5천만 원도 안 됩니다. 1억이. 집값 뛰어버리니까. 자, 그 다음에 평생 가난해져요.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자산이 줄어들죠. 이제 내 집 마련 투자 타이밍 이때다. 이거 별빛 칠 테니까 명심보감으로 삼으세요. 제가 당분간 지금 잡아라, 겨울에 잡아라 이런 말 잘 안 할 거예요. 왜? 지금 잡아라고 그러면 집값 폭등을 야기하는 거고, 겨울에 잡아라 그러면 타이밍을 잘못하면 놓칠 수도 있고, 어떤 게 뭐 정답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점은 조금 이해해 주세요. 여기 보시면 자, 이걸 보고 판단하세요. 금리가 동결 계속되거나 인하가 되는 것 같다. 그러면 위험 요인이 소멸됐다는 거예요. 지금 왜 집값이 빠졌습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금리가 갑작스럽게 올라가면서 집값 폭락한 건 맞잖아요. 두 번째 세계 집값이 뛴다. 뭐 한 달 같은 건 모르겠지만 서너 달, 네다섯 달 계속 뛴다. 이건 우리나라도 뜁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 뭐 중국은 참고. 자, 이런 나라들하고 20년 동안 똑같이 갔어요. 주식보다도 정확해요. 그래프가. 꼭 기억하세요. 근데 이런 나라가 떨어진다. 잡으면 안 되겠죠. 뛴다는 조건에 잡아라. 그 다음에 세계 주가가 상승한다. 뭔지 모르겠지. 스물스물 올라가는 것 같다. 계단식으로. 이거는 경제 침체긴 하지만 경제 위기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경제 침체가 와도 버틸만 하고 곧 좋아진다 라는 걸 표시해요. 그래서 주식이 중요한 거예요. 주가가 뛰면 부동산은 따라가게 돼 있어요. 후행으로. 주가가 뛰면 경기 침체, 위기 이게 급감한다는 얘기니까. 그다음 주요 지표가 호전된다. 거래량, 시세, 분양, 실거래가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전세 뭐 이런 거. 특정 한 가지만 강조하지 마시고 이 여러 가지가 지금 아주 나쁜 상황에서 올라가고 있느냐, 좋은 상황으로, 아니면 계속 나빠지고 있느냐, 더 밑으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좋냐 나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흐름이 중요하다고요. 투자자, 갭투자가 지금 증가하고 있느냐, 감소하고 있느냐. 계속 감소하게 되면 이건 집값이 폭락한다는 얘기고, 감소는 했는데 점점 조금이라도 늘어난다. 이거는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집값이. 그 다음에 바닥장에서 10% 이상 올라간다. 이건 뛴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10%까지는 안 올라가고 이제 빌빌거린다. 그러면
안 뜬다는 얘기예요. 보세요. 10% 상승하면 상승전환 초입이라고 했어요. 자, 이거 진짜 주옥 같은 6가지 키포인트 잡아드렸어요. 이 6가지 중에 특히 이 앞에 있는 3가지가 사단이 나면 2차 폭락이 오는 거고, 사단이 안 나는 것 같으면 절대 2차 폭락은 안 와요. 자, 이제 전세제도 장단점과 긍정 부정 전망. 보통 우리나라만 있는 전세제도는 폐지해야 한다. 무주택자 입장에서는요, 전세제도가 폐지되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왜요? 나 월세도 안 내고 그냥 전세 묶여놓고 살고 있는데. 물론 사람에 따라 그럴 생각을 갖고 있겠죠. 하지만 본인이 전세로 묶은 돈이 거지가 된다는 걸 알아야죠. 돈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리고 내 돈을 활용해 가지고 집주인들이 떼부자 된다는 걸 알아야죠. 그걸로 갭 투자하거나 다른 거에 투자해서 본인은 싸게 월세, 조금 싸게 월세 살지만 이거 투자로요, 집값 뛰는 것은, 부동산을 사든 뭘 사든 뛰는 것은 엄청납니다. 그걸 아셔야지. 자, 긍정적인 부분. 집주인 전세를 활용해서 벌써 여기 보세요. 갭 투자, 집값 급등, 갭의 6배. 여러분들 전세 최소 4배 이상 뛰어버려요, 집값이. 세입자, 월세보다 전세가 부담이 적으니까 훨씬 유리하죠. 근데 월세 다 합쳐봤자 얼마 안 돼요. 결국은 집주인이 훨씬 득보는 거예요. 10배 이상 득봅니다. 10배 이상이라고 했어요, 제가.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 상생하는 제도이기는 맞아요. 퍼센트의 차이지. 부정적으로 볼까요? 깡통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터지죠. 사기 사건도 터지고. 세입자들이 이럴 때 손실을 봐버려요. 집값 폭등, 갭 투자 증가로 집값, 전세가가 올라가 버려요. 그러면 전세가도 상승하면 돈을 더 줘야 하잖아. 집주인이 철저하게 유리합니다. 왜? 집주인이 세입자의 이익의 5배 이상, 크게는 10배까지도 이익이에요. 전망, 전세 폐지, 집값 30% 폭락. 아마 폐지하자마자 30% 폭락할 겁니다. 월세보다 대출.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제도지만 정부가 전세를 이게 폐지시킨다는 게 쉽지 않고요. 제가 보기에는 20년 이상 걸려요. 95년에서 23년 순수 전세, 준전세. 이걸 왜 말하냐면 전세 사는 사람들, 월세하고 전세를 함께 사는 사람들, 전월세라고 하죠. 이게 23년이나 지났는데 변함이 없어요. 전세가 줄어들지 않았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월이 흐를수록 월세가 가파르게 늘어난다. 다 거짓말입니다. 좀 이제 지나보세요. 집값 뛰어보세요. 전세로 다 전환됐어요. 지금 전세 늘어나고 있잖아요. 자, 전세 폐지. 전세 소폭 줄고 30년간 지속될 것이다. 자, 이제 이거 강남과 용산과 함께, 주로 강남권, 용산, 부천이죠. 서울 최고의 미래 입지 4곳을 찝어드릴게요. 여러분들 전철 하나가 있으면 싱글, 2개, 듀얼, 전철이 3개 있으면 트리플, 4개, 쿼드, 5개, 펜타, 6개부터 헥사, 헵타, 옥타, 노나, 데카 뭐 이렇게까지 있는 데가 있을까요? 그런데 이거 전철 6개, 7개 미래 핵심 지역 별표를 쳐볼게요. 무조건 이쪽으로 가려고 해야 돼요. 특히 GTX가 껴야 합니다. 여기에는. 자, 수서역부터 볼게요. GTX A 노선과 SRT, 수인분당선, 3호선, 위례과천, 수서광주 이 6개가 지나가는 곳이 대단한 곳이죠. 왕십리역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용산 다음으로 뜰 거예요. 특히 서울숲과 맞물려서 여러분들 한남 뉴타운을 이길 곳이 성수 전략정비구역이라고 재개발입니다. 그러면 말 다 했죠. GTX 신호선, 수인분당선 2호선, 5호선, 동북선, 경의중앙선. 이번에는 그 위에 있는 청량리역도 나중에 많이 갈 거예요. GTX B와 C의 더블 역세권이에요. 수인분당선, 1호선, 경의중앙선, 면목, 강북 횡단선. 다만 약점이 있다면 너무 북쪽에 치우친 거. 서울역 주변에 집값 무지하게 비싼 거 아시죠, 여러분들? 왜 그러느냐? 여기 보세요. GTX AB, KTX, 4호선, 1호선, 공항철도, 경의중앙. 제가 말씀드린 이 4곳은 잊지 마세요. 이게 호재지. 거기에 무슨 뭐 하나 들어온다고 호재가 아니에요. 가계대출 연체율 높고 전세 하락 거래 급증. 자, 여러분들 가계대출이 너무 높아요, 지금. 그리고 연체율이 처음에는 좀 낮아지는가 싶더니 또 올라가는 거 보세요. 옛날에 15년 3월달 수준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이거는 잘못하면 부도가 날 수도 있어요. 은행이 됐든 건설사가 됐든. 정부 조사 위축됐나? 이게 뭔 말이냐? 정부가 이제
강하게 하니까 시세 조작이 힘든 거야. 보시면 자, 먼저 상승거래와 하락거래를 볼게요. 전세 갱신할 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죠. 보시면 22년 1월 5월 이때 상승거래가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23년 1월 1년 지난 이제 최근이죠. 최근에는 자 하락거래 상승거래가 반반이에요. 옛날에는 무조건 전세 뛰었죠. 지금은 떨어지는 것도 많다 이 말이죠. 즉 전세가율이 문제가 되죠. 자 서울 아파트 직거래 취소거래 옛날에는 진짜 취소거래도 많고 직거래도 많았는데 지금 보세요. 취소거래도 줄고 직거래도 줄었네요. 예전에 왜 취소했어요? 집값 띄우려고 취소한 거 많았죠.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소비자지수 주택담보대출 확 줄었습니다. 지금 4.4 이제 3%까지 내려앉는 게 나오고 있어요. 자 이제 전국 수도권 이거 보시면 소비자 심리지수가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여기에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게 보이죠. 바닥까지 치고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소비지수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주택 구매력이 향상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어떤 거든지 속단하면 안 됩니다. 좀 관망을 하자고요. 자 이제 전세 매물 급감과 매매 상승 거래 여기 여러분들 전세가 마냥 폭락할 것 같았는데 전세가 확 줄었죠. 이 말은 전세값이 이제 뛸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매매가가 V자 해가지고 0이고 이번 주에는 플러스 전환 그 다음에 전세가는 거의 근처입니다. 역시 V자로. 그런데 매물은 줄어드니까 전세가가 이제 또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여기 보시면 서울 아파트 매매 상승 거래가 더 많아졌다. 이 3월 달만 해도 하락 거래가 더 상승 거래보다 많았어요. 그렇죠. 44.4 상승이 39.7 보합 15.9 근데 4월 달에는 하락보다 상승이 더 많네요. 100개가 거래된다 그러면 상승이 더 많다고요. 보합은 조금이고 뭐 5월 달이야 지금은 좀 더 상승 거래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켜보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름만 되면 집값이 뛰었는데 이번에도 그럴까요? 지금 부동산의 흐름은 얼마든지 속 시원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1, 2년 후까지 염두하여 타이밍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관망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